ESL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가장 자주 하는 다음 10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BC주의 세컨더리 학교 제도를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캐치먼트 학교, 즉 거주지 관할 학교에 자리가 없으면 어느 학교에 가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집에서 가까운 학교 혹은 거주지 관할 학교에 배정됩니다. 학교에서는 새 학년이 시작하기 전인 6월 30일까지 다음 학년도에 등록할 학생 수를 예상하고 그 자리를 확정하는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청 기금과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거주지 관할 학교 외의 다른 곳에 배치되기도 합니다. 이 학생들은 순서대로 거주지 관할 학교 대기자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초등학생들은 학교에 자리가 나는 대로 등록할 수 있는 반면에 세컨더리 학교 학생들은 다음 새 학년도에 거주지 관할 학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학생들이 좋은 학교에 다니게 되면 더 나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고 대학교 진학에도 유리하게 되나요? 밴쿠버 교육청에서는 학교 순위를 매기지 않으며 따라서 다른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라는 것도 없습니다. 학과목의 커리큘럼이나 학습 효과는 학교마다 유사하며 교사들은 모두 자격증을 소지한 교육 전문가들로서 다양한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에 재직하거나 고학년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가 더 많은 봉급을 받기도 하는 외국의 어떤 경우와는 달리 밴쿠버 교사들은 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자유롭게 옮기기도 하고 학교 안에서도 담당하는 과목과 학년 레벨 등을 다양하게 맡아서 가르칩니다. 또한 학교마다 순위가 있어서 대학교들이 순위가 높은 학교에서 온 학생들만 뽑는 해외의 어떤 경우와는 달리 북미주의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세컨더리 학교를 졸업했는가가 아니라 그들의 학교 점수, 과외 활동 및 성취도 등을 봅니다. 세 번째 질문, 세컨더리 학교의 졸업 자격은 어떻게 갖출 수 있나요? 세컨더리 학교 졸업 자격을 갖추려면 10, 11, 12학년 과목들 중에서 총 80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각 과목은 4학점이며 10, 11, 12학년 과목 학점들만 졸업 이수 과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80학점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필수 과목 48학점, 선택 과목 28학점, 졸업 트랜지션 프로그램 4학점을 합하여 총 80학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필수 과목을 살펴보면 Language Art 10, 11, 12학년, 즉 영어 혹은 커뮤니케이션 과목을 말하며 불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불어 과목이 해당됩니다. 사회 10학년, 사회 11학년 혹은 BC 원주민 스터디 12학년이나 시빅 스터디 11학년, 과학 10학년, 과학 11학년 혹은 12학년, 수학 10학년, 수학 11학년 혹은 12학년, 체육 10학년, 플래닝 10학년, 그리고 10, 11, 12학년 레벨의 예능 과목이나 기술 과목 하나, 이렇게 총 48학점이 됩니다. 다음은 선택 과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졸업 과목 이수에 필요한 선택 과목으로는 7과목, 즉 28학점만이 필요합니다. 생물, 물리, 캘큘러스, 심리, 지리, 역사, 목공예, 금속공예, 타이핑 등의 많은 과목들이 모두 선택 과목 학점을 제공합니다. 참고로 본국에서 7, 8, 9학년을 마치고 온 학생들은 이미 선택 과목 학점을 이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필리핀, 이란, 이라크, 인디아, 한국, 일본, 멕시코 등지에서 7학년 혹은 8학년이나 9학년을 마치고 온 학생들에게는 중국어, 필리핀어, 한국어 등의 외국어 과목 10학년
혹은 11학년이나 12학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ESL 학생들이 본국에서 10학년 레벨의 미술, 음악, 컴퓨터, 비즈니스 등의 과목들을 이수했다면 추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선택 과목 학점 수가 30, 40, 50 학점이 된다 하더라도 졸업 요건을 채우기 위한 선택 과목 학점 수로는 28 학점만 계산됩니다. 이제 마지막 4학점인 졸업 트랜지션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졸업 트랜지션 프로그램의 목표는 학생들이 세컨더리 학교를 나온 후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 기초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졸업을 하면서 학생들은 건전한 생활 방식과 지역 사회와의 연계, 그리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졸업 트랜지션 프로그램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개인 건강. 학생들은 개인 건강에 관한 계획을 세워 유지하고 일주일에 150분씩 다소 강도 있는 신체적 운동에 참여합니다. 둘째,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역사회에서 최소 30시간의 봉사 또는 일을 통하여 그 경험으로부터 배운 것들을 표현합니다. 셋째, 직업과 생애. 트랜지션 플랜을 세우고 학생들이 성취한 중요한 내용들을 제시합니다. 졸업 트랜지션 프로그램을 끝낸 학생들은 졸업에 필요한 마지막 4학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학생들은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그리고 졸업 트랜지션 프로그램을 합하여 졸업 요건 80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80학점 중 적어도 16학점은 영어 12학년을 포함하여 반드시 12학년 과목들이어야 합니다. 이는 필수 과목이나 선택 과목들 중 어느 과목이나 해당됩니다. 네 번째 질문. 영어 학습 과목, 즉 ESL 과목을 빼고 정규 과목을 더 택할 수 있으면 졸업을 더 빨리 할 수 있나요?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ESL 과목을 뺀다고 졸업 과정이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 항목에서 설명한 대로 선택 과목 학점은 최대 28학점이나 ESL 과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신 미술, 음악, 컴퓨터, 과학 등의 과목들이 주어져서 선택 과목 학점들만 늘게 되기 때문입니다. ESL 학생들에게는 졸업 요건 필수 과목 중 특히 영어 10, 11, 12학년 과목과 사회 10, 11학년 과목들을 이수하기 위한 영어 실력을 충분하게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필수 과목들을 이수하기 전에 ESL 학생들은 어느 정도의 영어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ESL 과정은 성공적인 미래를 위하여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섯 번째 질문. 언제 트랜지셔널 영어나 정규 영어 과목을 택할 수 있나요?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영어를 충분하게 구사하게 되면 ESL 교사 혹은 트랜지셔널 영어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정규 학생들에게 영어 과목을 추천해 줍니다. ESL 학생들은 새로운 커리큘럼을 성공적으로 습득하고 수업에 기여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읽기와 작문 실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발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ESL 학생들이 영어 수업에 배치될 경우 수업 중의 토의 내용이나 학습 효과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 이미 18살이 되었고 아직 ESL 과정을 하고 있어도 세컨더리 학교를 졸업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세컨더리 학교에서는 아니지만 성인교육센터에서 졸업에 필요한 과목들을 이수하여 졸업할 수 있습니다. 밴쿠버 교육청의 성인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세컨더리 학교에서 제공하는 졸업 요건 필수 과목들이 모두 있으며 대다수의 선택 과목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편 성인교육 프로그램에서는 9주 혹은 한 학기에 과목을 끝마칠 수 있으며 아직 졸업 자격이 없는 학생들은 세컨더리 학교와 마찬가지로 성인교육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 성인교육이 세컨더리 학교와 유사한 점, 그리고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먼저 유사한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학교에서는 성인교육 과목에서 받은 점수와 세컨더리 학교에서 받은 점수를 동등하게 취급합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한 과목당 배당되는 수업 시간이 같으며 졸업 요건을 마치면 학생들은 세컨더리 학교에서 주는 졸업증서와 같은 증서를 성인교육에서도 받게 됩니다. 세컨더리 학교와 성인교육의 다른 점을 살펴보면 세컨더리 학교에서는 8학년부터 12학년까지 전 학년 과목들이 있는 반면 성인교육에서는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과목들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컨더리 학교에서 과목을 마치려면 10개월이 걸리지만 성인교육에서는 그보다 훨씬 빠르게 최소 9주 혹은 한 학기 만에 과목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학교에는 학생들의 나이가 12세에서 19세에 이르지만 성인교육에 등록하는 대부분의 학생들 나이는 18세에서 22세입니다. 8번째 질문. 대학교 진학은 어떻게 하며 대학교에서는 주정부 시험 결과를 보나요? 세컨더리 학교를 곧 졸업하거나 이미 졸업한 학생들은 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캐나다 대학교들은 영어 12학년 점수와 대학교가 인정하는 12학년 과목들 중 높은 점수를 취득한 세 과목을 더 봅니다. 10, 11, 12학년 과목들 중에는 주정부 시험을 요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는 10학년에 영어, 과학, 수학, 11학년에 사회 또는 civic study, 12학년에는 영어 또는 커뮤니케이션 과목들입니다. 10학년과 11학년에서는 학급 점수가 학년 말 점수 총점의 80%, 주정부 시험 점수가 20%로 되어 있는 반면 12학년의 영어 또는 커뮤니케이션 과목은 학급 점수가 60%, 주정부 시험 점수가 40%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세컨더리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많은 대학교와는 달리 캐나다에서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19세까지 대학교에 입학할 필요 없이 30, 40, 50세 이후에도 얼마든지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대학교로부터 입학 통지를 받지 못한 학생들은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학교를 마친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특히 ESL 학생들에게는 대학교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필요한 충분한 영어 실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SL 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하여 수학과 과학 점수는 좋으나 1학년 영어 과목에서 낙제했을 경우 2학년에 올라가는 것은 허락되지만 또다시 영어 과목을 낙제하게 되면 대학교로부터 3학년 등록을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컨더리 학교에서 ESL 학생들은 영어를 배우고 익혀 단단한 영어 실력의 기반을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대학교에 다니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대학교를 마치게 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ESL 학생들에게는 세컨더리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컨더리 학교 졸업 후의 진학 선택에 관하여 9번째 질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9번째 질문. 세컨더리 학교 졸업 후에 학생들에게는 어떤 다른 선택들이 있나요? 캐나다 대학교들은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A나 B가 되어야 입학 고려 대상이 되는 등 입학 요건 기준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좋은 점수를 가진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교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컨더리 학교 졸업 후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컨더리 학교나 성인교육 프로그램 졸업생들은 언제나 컬리지에 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컬리지에서는 학생들에게 폭넓은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1년 자격증과 2년 디플로마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컬리지에서는 대학교로 편입할 수 있는 1년 혹은 2년 기간의
대학교 편입 프로그램들이 있으며 이를 마치고 대학교로 편입을 하여 공부를 계속한 후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대학교로 가기 위하여 컬리지를 통하는 것입니다. 한편 학생들은 더 다양한 직업의 기회를 위하여 컬리지에서 3, 4년 공부하여 디플로마를 2개 받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의 컬리지에는 대학교와 유사한 학위 프로그램이 있어서 컬리지나 대학교에서 4년 프로그램을 마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컨더리 학생들은 성인교육 프로그램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졸업 후의 여러 교육의 기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19세 이상의 성인들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더 나은 직업 선택의 기회를 위하여 언제라도 컬리지나 대학교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질문. ESL 자녀들의 성공적인 세컨더리 학교 생활을 위하여 부모는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첫째, 밴쿠버에서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려면 부모 중의 한 사람 혹은 법적 가디언이 반드시 학생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규칙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학생 교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둘째, 학생들의 홈스터디, 즉 가정에서의 학습은 성공적인 학업 성취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가정에서의 학습이란 교사가 학생들에게 내어주는 과제물과는 달리 학생들 스스로 교실에서 하는 공부 외에 자신의 학업과 지식의 연마를 위하여 가정에서 공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방과 후에 정규적으로 배운 것을 복습하고 앞으로 배울 학과를 준비하기 위하여 예습을 하며 독해력, 영작, 회화 실력을 향상시키고 스터디 그룹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갖는 것 등입니다. 학교 클럽, 음악, 스포츠, 지역사회 봉사 등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런 참여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학업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고 졸업 후 든든한 기반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ESL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학교 카운슬러, ESL 교사, 복합문화교육상담원, 정착상담원들과 의논하여 중요한 조언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학교 제도를 더 잘 알고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이해하는 데에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비디오와 정보는 밴쿠버 교육청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